때는 2019년 겨울 한 30대 남성이 경찰서에 찾아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던 남자는요. 시종일관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 여자친구를 꼭 좀 찾아주세요. 약간 실종? 실종 아닌가요? 실종 사건인가요? 그게 이제 여자한테서는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어? 오늘 꼭 만나러 간다. 그다음에 지금 가고 있다.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정작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사건이 기괴하네요, 진짜. 이게 무슨 귀신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무려 8개월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8개월이면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여자친구한테 무슨 일이 난 거 아닌가요? 남자가 애타게 찾고 있는 여자친구는 30대의 한 씨였습니다. 30대 한 씨. 월 수익이 3천만 원에 이르는 식당을 운영하는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남자도 공기업 정규직 회사원이었고요. 두 사람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다고 해요.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당시에 이 한 씨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한 씨가. 한 씨가. 어머니가 미국 시애틀의 한인타운에서 치과를 하는데 어머니를 만나러 미국에 가 있던 도중 남자분과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거죠. 아, 요새 뭐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공통 뭐 관심사가 있거나 하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한국에 있으니까 못 본 거네요. 멀리 있으니까. 두 사람이 채팅은 이제 물론이고 통화도 많이 하는데 메시지도 엄청나게 주고받습니다. 네, 그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그 A4지로 출력했을 때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정도 됐어요. 1000페이지요? 거의 한 이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뜨겁게 사랑을 나눈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그러게. 거예요? 들어오기로 하긴 했대요. 들어오기로. 그런데 하필 그날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 씨는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다면서 네. 영상을 보냅니다. 끝이에요? 제대로 튼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 한 씨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해요. 이거 무슨 생겼나 보다. 아, 공항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보네. 생겼나 보다. 어머니랑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이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탔고 어머. 그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한 씨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한 건데 지금 어머니가 긴급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일이 이 사람들 둘이 사귀기로 한 달 후에 이게 일어날 때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VCR 잠깐 볼까요? 아, 미국이네요? 이게 치과예요? 네네.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치과 치과. 그 영상. 아, 여기가 치과 카운터를 찍은 거였던 네.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본인의 생활 모습을 보낸 영상들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여자가 미국에 있을 때 어디서 지내는지 그리고 어딜 가고 누굴 만나는지 이렇게 매일매일 사진으로 전송을 해주고 영상도 전송해주고 어쨌든 어머니가 미급하다고 하니까 돈을 보냈나요? 제 일부는 보내줬는데 추가 금액에 부탁한 돈을 보내질 못했습니다. 아까 연봉이 제법 되던데? 이 여자분이 자기 신용카드가 급하게 막혔다. 네.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여자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되게 아, 이게 마음이 마음이 뭔가 나 때문에. 오. 내가 돈을 안 보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되잖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 보냈더라면 바로 더 좋은 조치를 취해서 뭔가 할 수 어머니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니까.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은 사죄의 의미로 여자분의 어머니의 장례 비용부터 낙골당 비용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좋아 살 돈도 없다고 해서 그것까지 이 남자분이 보내줬대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유산을 정리하는데 이모들이랑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어머. 그것도 보내주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까지 보내줘야 되나요? 이게 그럼 다 합쳐서 도대체 얼마를 보낸 거예요? 8개월 동안 약 8,7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아, 이게 8개월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적게는 10만 원부터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8개월 동안에 해놓은 게 98건 정도. 그때 작은 돈이든 큰 돈도 다 보냈던 거네요.
이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처음에는 것도 또 없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서 보냈고요. 그렇게까지요? 네, 그다음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도 결국엔 그만두게 됩니다. 네? 직장까지. 직장을 왜 그만뒀다고? 왜? 퇴직금을 받아서 다 미국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모텔에서 지내다가 이제 모텔 비용도 없어가지고 이제 찜질방 가고 찜질방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편의점 앞에서 숙식도 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아는 형의 도움으로 그 형 집으로 이제 겨우 집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아까 박 형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신고했다고 했죠? 실종. 찾아달라고, 찾아달라. 네. 잠깐만. 이미 돈 보내고 연락 안 되는데 그게 뭐가 당했다라는 생각보다 진짜 실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피해자분이 그때까지 신고할 때도 혹시 여자친구에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을 했나. 한국에서 이제 엄청 큰 식당도 하고 있고 설마 8,700만 원 정도 샀던 그 돈으로 네. 뭐 떼먹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 아니 그 이 남자분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건데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고 이 얘기를 듣는 초반에는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 그 막 너무 사랑해서 돈을 다 막 물심양면 보내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 피해자한테 진술을 듣고 나서 아 이거는 로맨스 스캠 사건이구나. SNS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성한테 접근해서 이제 사귀자 이렇게 호감을 사가지고 뭐 결혼 또 뭐 이런 사고 이런 것들 빌미로 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에요. 전형적인 사기예요. SNS로 접근해서 친밀감을 쌓은 뒤에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 이른바 로맨스 미군 스캠의 장교나 외교관 등을 행세해 친분을 쌓은 뒤 결혼 등을 미끼로 돈만 가로챈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잡고 보면 나이지리아나 캄보디아, 가나 이런 쪽 아프리카 쪽 그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친한 동생이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하던 애가 자기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걔는 중동 사람이었어요. 진짜 짐을 싸갖고 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중동으로? 너가 올 살집과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좀 하겠다라고 해놓고 돈을 좀 일단 미리 보내라 나한테. 너도 좀 못해. 우리 같이 너도 살 좀 못해. 거니까. 같이 우리가 그거구나. 살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돈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연락을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우리 그냥 번역기로 돌려서 그런 번역기 말투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고 진짜 한국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영상통화 사진도 보내줬으니까. 예. 처음에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게 8개월이라는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가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몰랐을까? 근데 이게 피해자분도 돈이 이제 수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필요한 돈을 안 주면 이미 보낸 돈을 못 받을까 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불안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헤어지자 그래서 뭐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게 될 겁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이론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매몰 비용. 그건 뭐냐면 이미 투자한 시간, 그다음에 돈 이런 게 아까우니까 이 시점에서 빨리 내가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계속 내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 거기서 사실 멈추는 게 쉽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마치 조금만 더 하면 다 회복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막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되죠. 아니 근데 이 한 씨라는 여자분에 대해서 좀 정보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사이버 사건 대부분이 그런 정보가 많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까 영상통화랑 사진을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일단 다 그치. 알려줬을 텐데. 그걸 바탕으로 또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좀 많이 어렵나요? 그게 너가 문제야. 야, 사기치는 사람이 그 한씨 사진이겠니? 아 맞다. 생각해보면 아까 공항 사진이나 뭐 차에 이동하는 사진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짧은 영상들이에요. 8개월 동안 끌려다니면서 돈을 지불해준 이 범인이 반드시 여자라고 볼 이유도 없어요. 아 진짜 그러네. 신분도 불분명할 뿐더러 성별도 불분명한 거예요. 우린 지금 전혀 모르는 가공의 사람을 마치 여자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이거 한시라고 믿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피해자가 이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이렇게 통화한 걸 녹음해 온 거 있어가지고 그게 아직 저장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보, 나 너무 여보 보고 싶어. 뭐야? 여지껏 나 때문에 힘들었었지. 여보 많이 아파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나 여보 지키기로 한 거 약속 지킬 테니까
여보, 나 믿고 나한테 연락 줘. 정말 사랑해. 왜 이상한 거 같아? 지금 애처로운 말투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여자분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현대 기술이 발전했다고 치더라도 목소리로 범인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예, 목소리만으로는 범인 잡기는 좀 힘들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월 수익 3천만 원 난다는 뭐 식당 운영한다. 예, 그거는 뭐 저기 처음에 이제 수사 진행할 때부터 그건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걸 뭐 찾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형사님들을 모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신 우리 박수범 형사님도 역시 바늘기만한 틈을 파고들어 범인의 흔적을 잡아냅니다. 일단 뭐 IP 이 한 씨가 주로 사용한 게 그 일본 메신저인데 네.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국내 메신저를 사용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신저에서 영장을 보내서 사용자 정보를 받았는데 그때 회신받은 IP가 전부 미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은 미국 미국에 있던 건 맞는 거네요, 그러면? 보니까 그 지역도 시애틀로 나와가지고 맞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미국이라는 것과 또 IP를 추적해서 가면 범인이 있는 곳으로 좀 좁혀갈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예, 잡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려울 텐데. 그래요? 명의자를 알려면 미국의 전체 통신사 상대로 영장을 보내 명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하. 시간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중요한 거는 협조를 잘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테러 사건 아니면 외국에서 그렇게 빨리 협조를 안 해주니까. 하지만 우리 박 형사님에겐 아직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남아있죠. 돈 보냈으니까 계좌. 은행. 계좌. 보통 로맨스 스캠 같은 거는 해외 계좌로 이렇게 하거나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해외로 보내는데 이건 좀 다른 게 우리나라 국내 계좌가 사용돼 있습니다. 네. 계좌에 대해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돈이 이제 실제 어디서 출금했는지 찾아봤는데 역시나 시애틀 미국 쪽에서. 미국이에요? 예. 출금도? 그러면은 또 그것도 수사 공조나 협조가 어려우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 받은 계좌 예금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장 개설한 사 네. 휴대폰을 또 확인했더니 이제 한국 휴대폰, 우리나라 휴대폰이 확인돼가지고 그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중년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금주가 누구냐, 이 돈 받은 사람이 누구냐, 뭐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 와이프가 현재 미국에 있고 와이프 계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야? 왜 중년의 유부녀가 그런 짓을 벌였대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년의 그 여자분한테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씨가 바로 그 중년 여자의 딸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딸 데리고 한국 들어와라. 조사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잘못하면 가족들도 엮일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입국을 결심한 거죠. 중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엄마는 살아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은 정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재력가는 아니었고요. 뭐 특별한 직업도 없었어요. 그 이분의 그 특징이 얼굴에 좀 이렇게 입술 위쪽에 이렇게 흉터가 하나 있는데 그거 치료하러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치료받는 도중에 미국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범행을 한 거죠. 그 8천여만 원에 8,700만 원 돈 다 어디다 썼을 거 아니에요? 생활비로 쓰거나 그리고 좀 술을 좀 많이 마셨답니다. 아유. 아까 그 목소리 폭탄주 한 20잔 마신 목소리. 그러니까요. 술 취한 목소리.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딱히 그렇게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버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먹히나. 아니 근데 그 호기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망가뜨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뭐 돈이 목적도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 먹힐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먹힐까가 무슨 말이야 그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한 남자가 굉장히 아픔에 빠졌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한테 돈을 보낸 사람이 이 피해자 말고 남자가 또 한 명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전에 있는 남자한테는 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 피해자한테 다시 이제 넘어간 거죠. 이렇게 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검거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한 씨와 김 씨 만났나요? 제가 이제 피해자분한테 만나 보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좀 만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그 피해자분이 정말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다. 이 여자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네.
만나진 않았지만 계속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 사진, 그 목소리, 그 상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영상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영상 통화할 때 되게 내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영상 통화를 한 걸 보면은 어두운 데서 일단은 촬영을 하고 영상 통화를 일단 조명을 다 끄고요. 그냥 좀 약간의 빛만 나오게 해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한 몇 초 후에 돌려버립니다, 카메라를.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분은 그 사진에 얼굴이 남아 있으니까 그 여자가 내가 지금 사진 속에 본 여자가 영상 통화한 여자고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선행 행동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이미지나 아니면 내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결과가 그 다음에 예상하고 일치할 때는 인지적으로 우리가 조화가 생겨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건데 이 결과가 전혀 다르면 소위 이제 부조화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부조화. 이때는 인지 부조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인지 부조화. 이제 완전히 정신이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행동이 모조리 다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도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시청자들께서 그냥 미모에 빠져갖고 눈이 멀어서 자기가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 가해자들은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를 비난할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해자가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사기 범죄는. 예, 맞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도 저희를 찾아온 것도 그렇게 아까 노숙 생활을 하다가 그 아는 형 집에 들어간 이후에 경찰서로 신고하러 오신 거거든요. 아유. 그래서 그 형도 옆에서 얘기해주고 다른 뭐 지인들도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게 마냥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다. 그때서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거 있으면은 신고를 하든 일이 더 커지는 걸 막아야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분은 사기죄로 법정 구속돼서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이 진짜 한 남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맞는 판결인지 모르겠지만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려줬나요?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 조금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판만 2년 가까이 걸렸대요. 피해자께서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법원에서도 만났는데 자기 무섭다고 합의 봐달라고 합의 없다고 하더니 태도 확 바뀌더라고요. 돈 없다고 돈 못 준다고. 제가 저는 그때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돈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 남자친구랑 있는데 왜 전화를 자꾸 하냐. 어이가 없었죠. 어머. 재판 받을 날을 잡아놓고 또 다른 남자를 사기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저한테 돈을 벌려주려고 했는데 네가 해방 나서 그 돈 못 버릴 거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야 이건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죄책감 조금도 없네. 그때 박수범 경위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전화를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친절하게 다 해주시고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줘라. 재판 끝나고 먹고 살다 보니까 감사 인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라도 그때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게 조금만 빨리 이렇게 와가지고 좀 신고를 하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조금이라도 좀 되고 했을 때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네. 안타깝죠.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참 답답한 게 그 구속을 시켜도 돈은 민사로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달을 따로. 네.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거나 네. 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돈이 좀 재산이 있으면 있다면? 예, 나중에 민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압류를 통해서 이렇게 보상받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 민사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70대 할머니도 이 로맨스 스캠, 유엔 파병금 이렇게 하고 사기 당하신 적이 있으신데 1억을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제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뭐 창피하기도 하고 또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 이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인 것 같다. 뭐 이런 기대를 못 버려가지고 좀 그렇게 신고가 늦어지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이게 사기꾼을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잡는 시기거든요. 그래야지 돈을 다 써버리면 검거하더라도 피해자한테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